여러분 안녕하세요. 인문학당나무를 운영하는 문학평론가 오홍진입니다. 오늘은 문학너머 인문학 시간으로 이영기가 지은 낙화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꽃이 피고 지는 현상을 통해 인생의 기쁨과 슬픔을 노래한 시이지요. 시인은 가야 할 때가 되면 서슴없이 길을 떠나는 자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합니다. 욕망에 매인 사람들은 늘 가야 할 때를 알아채지 못하는 법입니다. 이 시를 읽으며 우리의 삶을 압박하는 지독한 욕망에 대해, 그리고 그 욕망을 다스림으로써 한 단계 성장하는 영혼에 대해 깊이 있게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봄한철 격정을 인내한 나의 사랑은 지고 있다. 분분한 낙화, 별별이 이룩하는 축복에 쌓여 지금은 가야 할 때, 무성한 녹음과 그리고 머지않아 열매 맺는 가을을 향하여 나의 청춘은 꽃답게 죽는다. 헤어지자 섬세한 손길을 흔들며 하롱하롱 꽃잎이 지는 어느 날, 나의 사랑, 나의 결별, 샘터에 물고이듯 성숙하는 내 영혼의 슬픈 눈. 꽃이 떨어집니다. 꽃은 왜 떨어지느냐고 묻는 사람이 있을까요? 때가 되면 꽃이 피고 때가 되면 꽃이 떨어집니다. 꽃이 피는 게 자연이듯 꽃이 지는 일 또한 자연입니다. 가야 할 때가 되면 어김없이 꽃은 떨어집니다. 이영기는 낙화에서 가야 할 때가 되면 기꺼이 제 갈 길을 가는 존재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돌려 말하면 가야 할 때가 지나도 여전히 제자리에 집착하는 이들은 추합니다. 떨어질 때가 된 꽃이 떨어지지 않으려고 버티면 어떻게 될까요? 열매가 맺히지 않을 것입니다. 꽃이 피는 이유는 열매를 맺기 위함이 아니던가요? 자연은 꽃은 꽃대로 열매는 열매대로 대합니다. 꽃이 예쁘다고 자연은 꽃 피는 시기를 늘리지 않습니다. 열매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열매를 딸 때가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짓무른 열매는 이내 썩습니다. 꽃이 떨어진 자리에 열매가 맺고 열매가 떨어진 자리에 다시 꽃망울이 집니다. 자연순환은 이리 보면 생명이 자율적으로 순환하는 과정을 나타냅니다. 순환은 곧 생명입니다. 시인은 봄한철 격정을 인내한 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봄에는 꽃이 핍니다. 꽃이 핀 세상은 화려합니다. 겨울을 보낸 생명들은 봄이 되면 딱딱한 껍질에서 벗어나 부드러운 몸을 내보입니다. 사람들 마음에도 봄이 옵니다. 어린아이처럼 통통 튀는 봄맞에 젖어 사람들은 가슴 깊은 곳에서 밀려오는 격정을 즐깁니다. 그런데 시인은 그 격정이란 감정 앞에 인내라는 말을 붙이고 있습니다. 왜 격정을 인내한 사랑인 것일까요? 자연은 봄의 여름을 생각하고 가을을 생각합니다. 봄이 내보이는 격정에 휩쓸려 버리면 여름과 가을에 버릴 일을 자연은 저 멀리로 내칠 수밖에 없습니다. 봄에 꽃은 왜 화려하게 필까요? 아름다움을 단순히 뽐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번식하기 위해 꽃은 아름답게 핀다는 얘기입니다. 제 격정에 취해 이 자연을 잊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음 세대를 위해 제 격정을 인내하는 생명이 머릿속에 그려지나요? 여기저기로 분분하게 꽃이 떨어집니다. 꽃으로서 의무를 마쳤다는 의미입니다. 떨어진 꽃은 땅으로 돌아가 다음 생을 기약합니다.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이라는 식구에 드러나듯 시인은 꽃이 떨어지는 자리에서 새롭게 맺는 또 다른 생을 표현합니다. 꽃이 진 자리에 열매가 맺는 건 자연입니다. 자연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갈 길을 갑니다. 지금은 가야 할 때라는 자연 당위가 실천되어야 무성한 녹음과 그리고 머지않아 열매 맺는 가을이 올 수 있습니다. 열매는 그러니까 가을을 향해 가는 여정 위에 서 있습니다. 무성하게 녹음이 지는 뜨거운 여름을 견디며 열매는 제 속을 점점 단단히 익힙니다. 이게 자연이 내보이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속에서 나의 청춘은 꽃답게 죽는다라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청춘은 왜 꽃답게 죽어야 하는 것일까요? 가을 열매를 맺기 위해서입니다. 화려한 시절은 단단한 열매를 얻기 위해 보내는 고통의 시간과 다르지 않은 셈입니다.
시인은 이 시에서 열매 맺는 가을이 아니라 꽃이 지는 시절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하롱하롱 꽃잎이 지는 어느 날에 암시된 대로 시인은 꽃이 지는 순간을 청춘이 아름답게 쓰러지는 순간으로 표현합니다. 쓰러지는 청춘이 왜 아름다운 걸까요? 쓰러지는 청춘은 맥을 놓은 청춘이 아닙니다. 쓰러지는 청춘은 열매를 맺기 위한 시련을 기꺼이 받아들인 청춘을 의미합니다. 누군들 화려한 시절을 주저없이 보낼 수 있을까요? 누군가에게 듬뿍 사랑을 받고 누군가를 한결같이 사랑하는 이 시절을 길이 간직하기 위해 우리는 온갖 노력을 기울입니다. 흐르는 시간을 아쉬워하며 우리는 떨어져야 할 때를 자꾸만 뒤로 미룹니다. 영원한 청춘으로 남아 영원한 사랑을 마음껏 즐기길 원합니다. 하지만 꽃은 그렇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꽃은 어김없이 떨어져 열매가 맺을 자리를 마련합니다. 결별이 없는 사랑이 어디에 있을까요? 시인의 말만 따나 샘터에 물고이듯 성숙하는 내 영혼의 슬픈 눈은 결별을 결별로 인정하는 바로 그 순간에 이루어집니다. 화려한 시절을 보내야 하는 청춘은 당연히 결별이 슬플 수밖에 없습니다. 이보다 아름다운 시절을 또 언제 즐길 수 있을까요? 한번 가면 다시 오지 않는 시절이기에 우리는 지나간 청춘을 끊임없이 아쉬워합니다. 영혼에 맺힌 슬픔을 되새기며 흘러간 그 시절을 기억 속에서 남아 끌어내 그려보기도 합니다. 인지상정입니다. 시인이라고 이 사실을 모를 리 없습니다. 그럼에도 시인은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이라는 역설을 여전히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결별을 인정하지 않는 생명은 다음을 기약할 수 없습니다. 담이 없는 생명을 상상해 보세요. 꽃이 지는 현상에 시인이 성숙이라는 의미를 부여한 까닭은 여기에 있습니다. 성숙한 마음은 다음 세대를 기약하는 마음과 다르지 않습니다. 시인은 꽃이 떨어지는 현상에 내포된 영혼의 슬픔을 미래를 향한 성숙한 마음으로 이겨내고 있는 셈입니다.